저는 이름은 임준빈이고요. 나이는 63세. 하고 있는 일은 직지를 소재로 많은 책을 냈고 또 직지의 가치를 알리는 직지가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는 어떻게 보면 동양의 보물이 아닌 세계의 보물인 그 직지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운동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실제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32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틈틈이 시를 많이 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 어머님께서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적에 왜 나는 엄마가 없을까? 엄마에 대한 부재, 또 엄마가 없음으로써의 어떤 그런 아이의 그런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갈등, 어떤 우울함, 세상에 대한 엄마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매일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거의 친구들이 쓰기 싫어했는데 저는 엄마의 부재에 대한 왜 나는 엄마가 없을까? 나는 소풍날이나 운동회가 다가오면은 가장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어린 나이인 제가 그런 사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가 없는 부재의 공허함을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일기장 속에다가 많이 모든 한 아이의 어떤 그런 아픔이라 그런 것을 일기장 속에 쏟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매일 쓰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동시 100일장이 학교에서 열어졌어요. 그래서 동시를 제가 출품을 하게 됐는데 100일장에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동시가 이렇게 나갑니다. 제목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한들한들 웃음꽃 피네. 차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이 지나나 언제나 얼굴에는 웃음꽃 피네. 너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지 언제나 얼굴엔 웃음꽃 피네. 이 동시에 보면은 세 번째 연에 이 어린이는 코스모스라는 화자를 놓고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힘든 마음을 코스모스에게 하소연한 대목이 나옵니다. 코스모스야, 너는 3년에 보면 너는 세상이 그렇게 좋으냐? 너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지 언제나 얼굴엔 웃음꽃 피네. 어떤 역설적 반어법이라 그럴까? 그래서 코스모스에게 엄마가 없는 서러움을 코스모스에게 쏟아놓는 그런 동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야, 참 너는 엄마가 없는 그런 아픔을 이 동시 속에서 표현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저를 큰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나중에 시인이 되라. 그걸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를 쓰게 된 모티브가 어머니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추억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큰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또 운동에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겹쳤는데 그래서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몇 개월 입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여책으로 섬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몸도 좀 치료할 수 있고 그래서 섬을 선택해서 10년간 4개 섬을 근무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왕이면은 섬에 근무를 할 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이 섬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내가 이 섬 주민들이나
또 아니면 거기 섬의 분교의 아이들이나 예, 공무원으로서의 내가 뭔가 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섬에서 근무할 적에 그 어린 아이들을 분교 어린 아이들을 그 창작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동시를 쓰고 발표하고 또 이렇게 책까지 만드는 그런 동시를 쓰는 창작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그 동심을 그 창작의 그 동시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한 작품을 만들고 책을 내는 그런 일을 했고요. 섬의 그 소재로 한 섬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사적인 풍경이 있고 지명이 있고 섬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담아갖고 이왕이면은 작사를 좀 한번 해서 섬 주민들한테 이렇게 섬 노래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은 깨우치지 못했는데 이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치안센터장이 그 시를 쓰니까 섬 노래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시를 썼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작사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장님께 작곡가 선생님을 섭외해서 제가 작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노랫말을 만들어서 CD를 이렇게 이장님한테 선사를 했더니 이장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섬 마을에 제가 만든 작사에 작곡이 돼서 스피커로다가 그 섬 노랫말이 나왔을 때 저는 너무너무 그때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생활할 때 그 섬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그 섬마을의 어르신분들 여러 가지 집에서 그 선착장까지 나오시면 많은 물건들을 니어카에 실어드리기도 하고 또 육지에서 또 섬으로 들어오시면은 또 니아카에 닿으면서 무거운 물건을 또 어르신들한테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까워 이렇게 그걸 갖다 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의 그 봉사했던 내가 정말 좋아서 했던 그 추억들이 그 일들이 지금도 아주 소속들이 생각이 나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청주시 문해협회 추진위원장에서 직지사랑 운동본부 추진위원장이 되기까지 과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공직 생활을 마감을 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많은 동호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이제 그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가장 그 좋았던 것이 그 서원대학교에서 그 직지를 소재로 하는 그 강좌가 있었어요. 1년 코스예요. 그래서 그 일명 그 직지대학이라는 그런 그 메리트 좋은, 정말 우리 청주는 세계인의 품을 직지의 본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지를 좀 더 뜻을 알고 직지가 무엇인지 그 직지의 가치가 뭔지 그걸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서원대학교에서 금속활자본 직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내가 앞으로 이 직지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운동본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직지를 알리는 그런 일을 내가 좀 퇴직하고 어떤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직지에 대해서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동기생들이 한 17명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생들한테 제가 이거 너무 지금 의미 있는 공부다. 직지의 본향의 도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보람된 공부를 하고 의미 있는 이런 일련의 공간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거를 소재로 해서 직지를 소재로 해서 많은 시집도 내게 되고 또 그 직지를 소재로 또 많은 행사도 하게 되고 이를테면 전국의 그 직지를 소재로 한 전국 직지 신앙송 대회 이런 것을 제가 했고요. 또 예술의 전당에서 직지를 소재로 7개 장르로다가 시, 신앙송, 퍼포먼스, 시극, 시가요, 오케스트라 총 막내에서 7개 장르로 그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직지를 소재로 한 음악회도 제가 했는데 상당히 그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음악회였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자긍심도 갖고 어떤 그 보람을 느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집을 자그마치 1000여 편이 넘게 집필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섬에 근무를 할 때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틈틈이 그 습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티브가 그 어머님이었듯이 그 어머님에 대한 그 님이 향한 시가 한 5,000편 정도 됩니다. 그 어머님의 그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목소리는 어떨까? 제가 5살 때 그 이런 어머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저는 그 어머님을 그 그리워하는 것보다 어떤 서글파하는 것보다 그 이 시로 승화된 그 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머님에 대한 그 소중함 이거를 시를 써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 어머님의 그 소중함을 그거를 서치하고 또 강조를 하고 또 효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000편의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가 한 5,000편 정도 제가 습작을 했고요. 그 여타의 자유시도 한 5,000편에서 그러니까 도합 한 10,000편의 시를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0편의 시는 직지를 소재로 한 시만 1000편입니다. 그 1000편의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섬에서 근무할 적에 그 직지를 소재로 어떤 그 문인협회에서 직지 가사, 노랫말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공모전에 뛰어들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 갖고 직지에 대한 그 역사, 인물 배경, 또 그리움, 또 어떤 그 직지가 왜 120년 동안 1891년도에 꼴랭드 프랑시라는 외교관이 직지를 수집해서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왜 한 120여 년 동안 오지 못하는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대한 직지에 대한 금속활자본 직지에 대한 자료를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가사말에 제가 이제 도전을 했는데 운이 좋아갖고 제가 그 가사말 거기에 제가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지에 대한 가치를 그때 1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됐고요. 또 이제 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원대학교에서 퇴직하고 서원대학교에서 금속활자 직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거를 제가 그냥 단순히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직지를 사랑하고 홍보하고 프랑스에 있는 직지를 그 가치를 그 소중히 알리고 찾기 운동까지 하는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를 한 편, 두 편 쓰다 보니까 시집이 4권이 나왔고 직지 그 시집 제목이 직지 상권 학원이 있고요. 또 이 직지를 소재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거든요. 금속활자본 직지가. 그래서 그 이왕이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 지금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 직지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동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또 책을 내서 알리고 또 행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지를 소재로 그 동시집이 또 2권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그 동시집을 전달을 하면서 학교의 도서관에도 비치할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초등학교의 그 제 동시집도 지금 그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그 동시집을 읽고 그 가치를 좀 일깨울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앞으로 금년에 그 직지를 소재로 한 동시대회 100일장도 개최하려고 지금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5살 때 잃은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고 그럴까. 제가 살아오면서
그 엄마의 부재로 인한 많은 그 아픔도 있었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예를 들어 이를테면은 엄마가 없으니까 또 아버지가 젊으신 나이에 이제 엄마를 잃었으니까, 부인을 잃었으니까 힘드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엄마도 많이 들어오시게 되고, 새엄마가 많이 좀 바뀌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엄마 밑에서의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떤 인연이 닿지 않아갖고 어떤 새엄마에 대한 학대도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그 새엄마에 대한 학대. 그래서 학대를 어떻게 받았느냐면은 그 어머님께서는 뭐 왜 그러셨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도 제가 그 까닭을 모르겠어요. 새엄마께서 왜 저한테 학대를 하셨는지.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랬다면은 공부를 못해서 좀 이렇게 좀 구박을 했을 수도 있는데 공부도 썩 잘했거든요. 항상 우등상을 탔고 반장을 했고 그랬는데 그 새엄마께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매일 그 도시락 반찬을 검정색 그 된장만 싸주시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우리가 옛날에 엄청 가난했던 시절 아닙니까? 도시락을 가난해서 못 사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어머님은 이 도시락을 매일 된장만 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님은 이렇게 맛없는 된장만 싸주실까? 김치는 맛이라도 있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된장만 먹고 도시락을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필로다가 어머님한테 반밖에 도시락을 못 먹고 반은 제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필로다가 어머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어머님, 엄마, 도시락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썼어요. 정말 이 된장만 먹는 도시락을 도저히 이거 한 달 이상 먹었는데 너무 힘들다. 좀 맛있는 김치나 맛있는 반찬을 좀 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면 아마 그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 반대로 썼거든요. 엄마가 내가 불평하면 혹시 때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오히려 엄마 도시락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그 추억을 돌이키면은 정말 매일 제가 일기를 썼고 또 성장하면서 거의 하루에 한 편에 만 편을 쓰려면은 몇십 년 동안 만 편을 쓰려면 거의 매일 일기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서부터 학교 다닐 때서부터 성장해서 공무원 생활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매일 하루에 한 편을 일기시를 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일기를 썼지만 좀 성장하면서 매일 한 편의 일기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 편이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왜 시를 썼느냐고 물으면은 저는 살려고 썼다. 살고 싶어서. 만약에 그 시를 쓰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어떤 우울증도 왔겠고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었고 아마 좀 죽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엄청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가 다가와서 나를 좀 살려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시가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 모험적인 공무원 생활도 할 수 있었고 많은 시를 쓸 수 있었고 책을 낼 수 있었고 또 세계의 보물인 직지의 가치를 알리는 운동본부의 추진위원장까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어갖고 그걸 준비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제목은 시입니다. 시. 임준빈. 만약에 시가 밀어닥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만약에 시가 나의 눈물 젖은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목매어 우는 새가 되었으리라. 내가 섬에와 바다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어머님 기침 소리 같은 소라의 휘파람 소리를 간절히 들을 수 있는 것도 시가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요. 이곳에 와 가장 그리워하는 이를 만나고 님의 품에 안겨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눈물로 목 놓아 우는 기쁨도 시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이다. 영원히 떠나간 님도 곁에 있고 슬픔도 기쁨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 가슴과 미소를 닮은 내가 내 가슴 안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이런 시거든요. 여기서 그 첫 1연에 나오는 대목이 제가 너무 이 시를 쓰면서 눈물이 조금 나왔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시가 이런 그 우여곡절의 그 살아온 내 삶에서 만약에 시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밀어닥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뭐 정말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또 아니면은 뭐 좀 어떤 그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그 시가 던지는 그 가치와 내 삶에 좋은 그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어머니에 대한 그 이런 슬픔도 있지만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제 위에 또 그 밥 해주던 누님이 또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도 가지 않고 누님이 또 우리 밥을 또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 누님이 또 제가 엄마를 5살 때 잃고 또 제가 9살 무렵에 교통사고로 그 20살 누님께서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5살 때 엄마를 잃고 또 9살 때 누님을 잃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했던 엄마와 누님이 이게 차차로 이렇게 세상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그 누님이 엄마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엄마, 누님의 품 곁에서 자기도 하고 또 흐느껴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 누님이 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시에 또 엄마와 그 누님이 등장하는 그 화자의 그 시폭에 엄마와 누나를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과연 그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었을까. 그게 엄청 제 스스로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쓰게 되고 많은 시를 어머니에 대한 또 누님에 대한 그 시를 많이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슬픔에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살에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한 시가 사리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리꽃을 비롯해갖고 제가 그 시집을 한 6집 정도를 냈어요. 직지를 소재로 4권을 냈고 어머니와 또 누님에 대한 그 시집이 한 4권 정도 있거든요. 뭐 그 사리꽃이라는 시도 그렇고 너의 슬픔까지도 사랑해. 그 2집이 그립고 또 그 홍시라는 시도 그립고 또 사모곡이라는 시도 그립고 전수구 또 하늘에 쓴 편지 전수 이 시집이 어머님한테 쓴 편지 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님에 대한 시를 많이 썼는데 시집을 많이 냈는데 어떤 독자가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지금도 그분을 인적사항을 몰라요. 그때 이제 전화만 받고 대화만 하고서는 이제 끝쳤는데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 어떤 독자가 제 시집을 어머니에 대한 시집을 읽고 시골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어머님한테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가끔 생각날 때마다 1년에 몇 번 전화를 할 뿐이었었는데
제 어머님에 대한 시집을 읽고 매일 시골의 어머님한테 전화하는 버릇이 생겼다. 야, 정말 살아계시는 엄마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매일 엄마한테 매일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시집을 내고 어머님에 대한 시를 막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몇천 편의 시를 썼는데, 아, 이게 내가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 보람된 일이었다. 그래서 그 많은 독자들한테 이 어머님에 대한 소중함, 또 효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집이 됐고 시가 됐구나. 그래서 엄청 그 고마웠습니다. 보람을 느꼈거든요. 시집에서 보면 직지의 우수성과 민족성, 역사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서원대학교에서 그 직지대학이라는 그런 어떤 강좌에 제가 우리 동기생들 17기 직지대학 동기생들 17명이 공부를 1년 코스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거의 뭐 정말 직지학자라고 그럴까 전문가 수준에 못지않게 많은 그 관계되는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현장에 무슨 한지 공장이라든지 견학도 가고 먹을 만드는 공장에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견학도 많이 곁들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직지를 공부를 하면은 그 직지가 담고 있는 그 서사적인 그 많은 그 배경이 역사, 인물, 배경 또 어떻게 해서 그 직지가 가게 됐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누구를 통해서 가게 됐고 꼴랑디 플랑시 외교관을 통해서 거기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왜 120여 년 동안 오지를 못하는지 지금도 왜 우리 직지의 본향 청주 고인사박물관에 그 원본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왜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고 왜 여기를 못 오는지 그거를 제가 그 속속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하고 삶의 소용돌이하고 유사한 점이 많았어요. 이를테면은 직지를 꼴랭드 플랑시라는 외교관이 수집을 해서 프랑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민족이 역사의 그 아픈 그 소용돌이를 보면은 크고 많은 애침이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역사학자는 971회의 크고 작은 애침이 있었다. 또 어떤 학자는 고려 조선의 조선 시대는 7회의 애침이 있었다. 고려 시대는 20회의 애침이 있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애침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꼴랭트 프랑시라는 외교관이 그 직지 학원을 수집해지 가지 않았더라면은 그 많은 전쟁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일제 또 강점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직지 학원의 그 고서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소실시킬 수도 있었고 불에 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꼴랭드 플랑시라는 외교관이 수집해 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이나 국가 또 아니면 꼴랭드 플랑시라는 외교관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프랑스 국가는 직지 원본을 우리 건데 왜 안 주느냐? 참 나쁜 나라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불평도 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더 큰 틀로 본다면은 그 외교관이 직지 학원을 잘 우리가 그걸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가치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준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참 고마워해야 될 일이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스스로가 엄청 그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직지를 공부하면서 그런 걸 우리의 삶을 깨우치게도 되고 또 직지가 안고 있는 그 직지의 뜻도 그 직지 하면은 저 여러 가지로 그 해석을 하거든요. 직지앱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그 고들직자에 손가락 직자에서 그 달을 보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 진정한 그 달을 보지 않는다. 그런 뜻도 담겨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자리를 잘 바라보라. 그러면은 그 마음의 그 깨달음을 볼 때, 바르게 깨달음을 볼 때 그 심성이 곧 바로 그 불심의 실체를 느끼게 하는, 깨우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 자리를 잘 살펴라.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지라는 그 관련 서적이나 많은 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제가 섭렵해서 읽어보면요. 사실 직지라는 뜻은요. 그 어떠한 그 언어로 또 어떠한 소리로 어떠한 그림으로 색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지의 그 뜻을 그 알기에는 너무 그 참 어렵다. 참 그 무심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학자들도 어떤 그 단정을 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참 너무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 우리 선조들은 그 이 모든 거에 망라해서 모든 요소의 구석구석의 책이나 어떤 그 기타 등등의 많은 그거에 구석구석에 이 직지라는 타이틀을 어떤 뭐 망라해서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 지금 예술, 문화 그 다방면의 직지라는 것을 그 타이틀로 우리 민족은 많이 활용해서 썼다고 그래요. 그 직지의 가치가 어떤 뭐 종교적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접근해서도 안 되고 어떤 문화예술로 사실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이라는 것이 너무 큰 뜻이다. 어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너무 지혜롭게 그 가치의 의미를 크게 활용을 했다. 그걸 알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4월 12일서부터 7월 16일까지 정작 그 작년 98일 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요, 엄청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 금속 활자본 그 독일의 쿠텐베르크 금속 활자는 1455년도에 인쇄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금속 활자본 직지는요, 1377년도에 인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78년이 우리 민족에도 앞서거든요. 그래서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쿠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1455년도에 인쇄된 거를 한쪽에 놓고 또 그 한쪽에는 우리 1377년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를 나란히 같이 선상에 올려놓고 전 세계인들한테 98일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인들은 이거를 캐우쳤을 거예요. 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는 독일의 쿠텐베르크 금속 활자보다 더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된다. 이거를 세계 98일 동안 알리는 그런 전시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BBC, 영국의 BBC나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터지, 라이프지, 세계 언론 기관에서 그 직지 독일의 그 쿠텐베르크 금속 활자의 그 가치를 그 알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1000년에 근간을 이룬 100대 사건을 선정을 했어요. 그 라이프지에서 세계 언론기관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랭킹 1위서부터 100대 사건을 선정했는데 그 공교롭게도 1위가 독일의 쿠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1455년도거든요. 근데 1377년도에는 직지의 금속 활자본 직지는요, 금속 활자, 우리 민족의 금속 활자는 그 100대 서열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 지금 세계인들이 주장하는 100대 사건에 우리 민족이 낳은 금속 활자본 직지가 랭킹 1위로 거기에 등극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저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주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책을 통해서 시집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신앙송을 통해서 그걸 알리고 있거든요. 이 세계의 보물
100대 사건의 랭킹 1위로 우리 민족이 낳은 금속활자본 직지가 1등으로 등극해야 되겠다. 그 운동을 펼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지를 바로 알리고 금속활자 직지본을 바로 알리고 홍보하고 찾기 운동의 일환 책으로 제가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일상은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 운동을 퇴직하고 제가 이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왜냐면요. 이 금속활자가 왜 이렇게 금속활자본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 이게 왜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되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 왜 그 찾아오기 운동을 왜 하는 것이냐. 금속활자로다가 그 금속활자의 영향력은 어떤 거였느냐면요. 세계의 지식, 정보, 르네상스, 종교혁명을 일으킨 그 근간이 금속활자입니다. 왜 금속활자는 목활자보다 왜 그 가치가 소중하냐. 목활자는 이 많은 책을 어떤 그 인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목활자는 하나의 그 단편적인 그 나무에 그 글자를 새겨서 그 같은 내용을 많이 이렇게 그 인쇄를 할 수 있지만 금속활자는 이 활자를 많이 바꿔서 짧은 시간에 다량한 책자를 인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속활자는. 그래서 그 금속활자로 많은 책자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그 지식 정보를 알리는 그런 그 전달 매체가 금속활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현 시대로 말하면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매체를 그 정보 미디어를 통해 갖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또 활용도 하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유익한 그런 정보 그 매체로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그러니까 그 고려 시대에 그 14세기 그 1377년도에 그 금속활자의 그 어떠한 그 가치라고 할까 이것은 현 시대에 그 컴퓨터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식 정보 어떤 그 반도체 산업혁명에 일으키게 근간이 금속활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직지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활자가 상당한 세계의 이 어떤 지식 정보, 르네상스, 종교, 반도체 모든 그것을 그 가치를 그 뛰어넘는 그런 그 중요한 그 모티브가 금속활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청주로 말하면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뭡니까? 지식 정보 매체입니다. 반도체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1년에 매출액이 32조라고 알고 있거든요. 1년 매출액이. 청주시에 뭐 1,600억의 세금을 해마다 내고 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반도체가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 갖고 한 절반으로 그 매출액이 떨어졌다. 뭐 이런 가슴 아픈 그 뉴스도 내가 들었는데요. 이 반도체의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그 근간은 모티브는 금속활자다. 금속활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반도체 기술로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훈민정음입니다. 이 세계 언어에 지금 유엔 본부에서 그 세계 공통어로 소개된 언어가 우리 훈민정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가. 이 한국어가 얼마만큼 멋있는 언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영어로 죽었다를 die, death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어로다는 죽었다를 몇 가지로 표현합니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50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앞질러 가셨다, 밥숟갈 놓으셨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게 방송에 이런 언어로들은 참 제가 표현하기가 좀 거북한 여러 가지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그 캐나다에 이제 그 공부를 하러 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훈민정, 우리 나라 언어가 세계에서 최고야. 나는 너무너무 이게 언어가 멋있는지 몰랐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언어가 형용사가 얼마나 풍부하고 진짜 다채로운 시어도 풍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세계 가장 멋있는 언어로 우뚝 설 수 있는 것도 금속 활자가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 시인으로서 후배 시인이나 또는 자녀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요, 너무 직지에 대해서 올인하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돼서 소개하게 돼서 제가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지가 얼마만큼 그 가치가 소중한 것이냐, 이거는 세계 언론 기관에서 98일 동안 홍보를 했듯이 우리 청주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시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 아니면 큰 범정부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국가 원수 대통령께서도 직지를 가치를 알리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직지 학원은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3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39장으로 되는 한 권의 책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직지 학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직지 어록이 있습니다. 직지 어록, 상학원에 어록이 있는데요. 그 어록의 내용은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인간의 삶의 가치라든지 이 모든 그 어록의 내용은 부처님의 말씀 개송도 있지만 선 지식인들의 선문답, 불교적인 스님들의 어떤 편지라 그럴까, 그 다양한 선 지식인들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 말씀은 종교를 초월한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그 어록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록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중한 그 글귀가 참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직지 학원의 그 책 한 권의 어록도 소중하지만 그 직지 그 안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지 한 권의 책이 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지. 이거 한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한지의 그 수명이 몇 년이냐면요.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면은 세계 고서들이 수십만 점이 있습니다. 수십만 점이 있는데 외국의 고서들은 수명이 500년이라고 그래요. 종이의 수명이 500년. 근데 우리 한지는 무려 8,000년이라고 합니다. 8,000년. 이게 너무 우리 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세계의 고서들은 만지면 부서질 수 있는. 그런데 우리 한지로 만든 직지만은, 학원만은 수명이 8,000년이기 때문에 넘길 수 있다.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한지를 만드는 기술, 이게 당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그걸 끓여갖고 이제 한지를 만드는데 그 한지를 만드는 그 기술이 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도 세계 1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금속 활자로 이 종이로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그 독일의 쿠텐베르크는 이 금속 활자를 1455년도에 금속 활자를 만들었는데 이 먹이 없는 거예요, 먹이. 이 먹이 없어요. 그 먹으로다가 이제 보통 송연먹이 있고 유연먹이 있습니다. 송연먹은 소나무를 태워서 그 끓음을 악유하고 향유를 넣어서 이제 그 먹을 만드는데 금속 활자는, 그러니까 목 활자는 송연목으로다가 이게 인쇄가 되는데 금속 활자는 송연목으로 인쇄가 안 된답니다. 이걸 밀어낸대요. 그래서 인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쿠텐베르크는 금속 활자를 만들어 놓고 목이 없어서 10년간 그 성서, 42행 성서를 찍어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금속 활자를 찍어낼 수 있는 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유연목입니다. 유연목. 유연목은 그 아주까리를 태워서
그걸 먹으로 만든 것이 유연목이거든요. 그거를 만들었더니 금속 활자로 이걸 인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 우리 민족이 그 만들어낸 유연목으로다가 금속 활자를 찍어냈다. 그래서 이 먹을 만드는 기술도 우리 민족이 세계 1위다. 그러니까 문방사보가 있지 않습니까? 붓, 벼루, 먹종이. 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붓 만드는 공장이 또 있거든요. 그 증평에 가면 거기를 갔는데 그 붓 만드는 기술도 세계의 우리 민족이 1위다. 그러니까 문방사보, 붓, 벼루, 먹종이를 가장 시대에 맞는 가장 소중하게 잘 만들 수 있고 질이 좋은 그 가치를 뿜어내는 민족도 우리 민족이다. 그 직지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거기에 그 속에 배경에 그 담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먹을 종이를 만드는 기술, 붓을 만드는 기술, 먹을 만드는 기술, 이 모든 것이 세계의 으뜸의 나라다. 그런 부수적인 시너지적인 이런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에게 내가 만약에 이 운동을 펼치다가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고 찾기 운동을 하다가 나도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은 아들이 내가 했던 운동을 아들이 되물려서 이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집 식구나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혼연일체로다. 아빠는 직지밖에 모르는 직지 바보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 집에서 퇴출 대상이다. 이 직지밖에 모르고 직지를 위해서 쓴 돈이 아빠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를 가정의 행복에 좀 썼으면 좋겠다. 시간과 시를 쓰고 행사를 하고 또 후원금을 내고 책을 내고 그 돈을 그 시간을 좀 집에 좀 쏟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 집에 저는 뭐 이럴때면은 좀 왕따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너무 어떤 데는 제가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너무 이게 좀 너무 소홀하지 않나 가정에.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다음껏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뭐 어떤 데는 어떤 그 자멸감에 좀 많이 이게 눈물이 글썽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예람된 얘기지만 너무 나를 참 좀 크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이프와 집사람하고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구국운동을 펼쳤던 독립운동가, 그런 많은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했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많은 선생님들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니냐. 세계의 가장 1위의 그 보물의 소중한 가치를 드높여야 될 그 직지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아빠는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의 보람 아니냐. 그래서 좀 집에서도 좀 나를 좀 이렇게 좀 연민의 정으로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글을 쓰는 시인들한테 이왕이면은 많은 시를 쓰는 것도 좋은데 직지를 소재로 백운선사를 백운선사를 직지의 편찬자가 백운선사 아니십니까? 백운선사를 선양하고 직지의 가치를 알리는 지금 많은 작가들이 지금 시를 써서 지금 이렇게 행사도 좀 이렇게 많이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동참의 의미도 있고 가치를 알리고 찾기 운동에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시인들도. 제가 시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인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직지를 소재로 시를 쓰려면 못 쓰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들께도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베스트셀러를 쓰시는 많은 시인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하는데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직지시를 쓰려면 첫째 우선 순위가 직지의 가치와 역사, 인물, 배경, 아픔, 그리움,
이 모든 것을 공부하고 망라해서 이걸 인문학적인 그거를 그 시를 뿜어내야 되니까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직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두 편의 직지시를 쓰려고 직지를 속속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도 참, 또 직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금속갈자가 뭐고, 직지가 뭐고, 가치가 뭐고, 그 소속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어렵고, 그 소중함을 이렇게 몸으로 체화된, 뭐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걸 못 느끼니까, 그 쉽사리 그 직지를 소재로 시를 쓰는 거에 뛰어들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시간이 있으면 많이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애국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이 공부하고, 또 이걸 알려서 찾기 운동의 일환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작가들한테도 제가 어떤 참여의식을 지금 이게 지금 드높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었는데, 제가 뭐 참 이런 직지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너무 올인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선한 병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병 같은, 병적인 바보 같은 이것이 저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물론 하는 거지만 여기에 함께하는 그 동참하는 분들이 너무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 두 분 제가 많이 이제 홍보하게 되고 이 가치를 드높이다 보면은 많은 동참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아가는 이 길이 참 고독하고 참 고통스럽고 참 힘겨운 이런 길이지만 저는 이 길을 끝까지 제가 어떤 그런 건강이 허락되는 그 순간까지 갈 것이고요.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다 보면은 뭐 직지를 소재로 뭐 신앙송대를 한다, 음악회를 한다, 이 많은 행사를 제가 그 기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행동으로 이게 실천이 될지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지만 저는 이 청주 예술전당에서 이 공연과 음악회를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의 어떤 그런 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는 청와대 열리는 음악회를 이 직지를 소재로 음악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직지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 찾기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거로 이끌고 싶고요. 요게 정말 잘 성공리에 치러진다면은 저는 그 다음 코스는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경유한 예술의 전당에서 그 많은 교포들이랑 이 행사를 교포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포들이 이 직지의 가치를 알겠지만 차저기 운동에 동참을 해서 그 직지 원본을 우리 청주 고인세박물관의 이 원본을 우리가 이렇게 소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청주시를 관광, 문화예술의 도시,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나의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인들이 세계 보물 1위라는 이 직지를 우리가 그 견학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제도장치, 그런 시설도 마련하고 또 숙식을 제공하고 강연도 듣고 또 그 금속활자를 만드는 우리도 이제 청주에 이제 그런 그 전수관도 있지만 그런 걸 더 크게 이렇게 확장해서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그 문화예술의 관광 콘텐츠가 된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많은 그런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가가치도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다. 그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뭐 도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범석 시장님도 제가 어떤 음악회를 추진했을 때 그 지원금도 주시고, 물론 좀 턱없이 그 예산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이런 직지 찾기 운동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속되게 이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침 안정법 임준빈 사각달에게 침을 놓았다. 반듯한 그리움을 오래 만져서일까 일그러진 한탄이 주춤거린다. 철창 속 바람의 날개 부러뜨리고 희미한 창문 틈새로 내민 햇빛의 옷을 잡아당겨 천년을 두드린 별들의 한숨도 끌어뉘어야겠다. 고국을 향한 미래의 달빛, 앞장 찢긴 직지학원, 소실된 상권, 상한 영혼을 화석으로 변절한 위패, 38마디마다 직지의 울음 홀로 고였다. 당나무 숲에 흐르는 피돌기, 아직도 그 온기가 묻어있고 흙내음 묵은 향기 천년의 구김살도 펴지 못해 정교한 오침을 찌르자 화연하는 송곳 끝에 눈이 생겼다. 가도 손잡을 길 없는 이력의 강물 뿌리는 어디에서 만날까? 누런 꽃이 피려다 진 허둥대는 사리꽃 같은 몽도를 안아 한 뜸 숨결을 깨어 깊는 고소장경의 술래, 껍데기만 소유한 욕심의 창틀 속에 맑은 정심 피눈물로 고독하여라. 금속 활자가 빚어놓은 검은 물밑 약속, 괴성의 언어로 해금하는 흥덕사 풍경, 제 몸 씻으려 솔바람에 옷깃을 다독인다. 자끔 응어리진 민족의 한을 뚫어주는 중, 직지여 슬퍼하지 마라. 깊을수록 엄습하는 예리한 이빨은 칼끝보다 향기롭나니 살속 끝에서 이글대는 촛불 한 송이 잎새에 걸린 낯달은 직지의 일깨움 말키려 뼈에 새긴 흰 글씨들의 완장이다. 마음자리, 깨달음을 두드리는 청정한 진리, 혼만 빼다 손질하는 검증된 홀수의 손, 신이 건넨 해안의 그림자를 딛고 안정된 인간의 손가락 5수를 어찌 가슴에 품었을까? 선조들의 지혜가 푸른 구름으로 구르고 과학적 통찰의 신비가 산을 넘는구나. 오, 눈부신 민족혼, 노을에 묶였던 직지 심체 요절, 고국을 향해 해산의 몸짓 꿈틀댄다. 8,000년 바람이 몰고 온 구름의 언어로 숨 쉴 수 있다는 한지의 끈질긴 수명, 지단한 역사의 운명을 자침하듯 묵향으로 침묵한다. 비우고 비워내려 초연히 물든 가을 뒤란에 저피에 엎고 풀어놓은 채 고서를 정성으로 여미는 과정은 마치 선승이 비장미를 깨치어 8만 대장경을 다란히 하듯 마음을 잘 묶는 일, 극한 수행 정진이었다.
시 임준빈. 만약에 시가 밀어 닥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시가 고추 세워 나의 눈물 젖은 손을 닦아주지 않았더라면 탄 가슴 숫덩이 되어 목매어 우는 새가 되었으리. 섬에와 바다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어머니 기침 소리로 우는 소라의 휘파람을 간절히 들을 수 있는 것도 시가 내게 다가왔기 때문이요. 이곳에 와 그리워하는 이를 만나고 품에 안겨 세상 끝 가장 향기로운 눈물로 목 놓아오는 기쁨도 시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이다. 그대가 있기에 영원히 떠나간 님도 곁에 있고 슬픔도 희망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 가슴과 미소를 닮은 당신께서 내 심장 안에 뛰고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흐린 날은 하늘나라 그리운 님의 스잔한 파도처럼, 맑은 날은 기쁜 누님의 붉은 노을처럼. 직지가 바라는 세상. 임준빈. 내가 웃어 꽃이 핀다면 어느 봄 하얀 목련꽃 가슴에 송이송이 꽃망울 되어 웃음되리. 내가 슬퍼 꽃이 진다면 어느 늦가을 노란 들국화 입술에 맺히는 찬 이슬 되리. 사람들아, 지상의 향기로운 꽃들아, 슬픔이 바닥에 내려와 흥건히 고이고 이별이 마른 풀잎에 젖어 흐느낀다고 해도 나는 결코 풀밭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리. 외면하며 뺨 때리고 미안하다 가슴에 아우르는 배신의 칼날을 뽑아 멀리 던진다 해도 초라한 세상의 민낯을 끝끝내 속속들이 감춰주리. 낯선 땅에 안겨 흐느끼며 봄을 잃은 꽃, 내 초라한 삶, 그것은 한갓 하늘이 준 선물로 맞이하리.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란 지층에 눅눅히 쌓인 맑은 모래알이었다가 흙이 되는 것. 굽히고 복종하며 그 벼랑의 바닥으로 내려갈 때 지치고 굶주린 세상의 한 줌 양심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 짐짓 세상은 나의 구에 져버린다고 하여도 기필코 혼에 뿌리는 살아있는 법. 겨울 쇠북종 소리로 우는 부처님의 넋을 존엄한다. 나의 묘비명에 뜨거운 핏물을 적셔 이렇게 써다오. 나는 수천만 번 하늘을 우러러 조국을 그리워한 죄밖에 없었노라고. 본향을 짓밟는 자들은 조국과 조상이 없는 거라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지상에 뜨거운 사랑이 싹트고 있다. 머지않아 봄은 기꺼이 찾아올 것이다.